이번에는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방법과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으면은 집합 건물 전세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501호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대지 사용까지 미치기 때문에 건물 토지 부분의 전체에 대해서 미치게 되죠. 즉 아파트 501호에 대한 전유 면적이 84.98로에서 34평형 아파트다. 그러면 그 34평 아파트 501호 34평 전유 면적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이 있죠. 대지 지분. 고까지 효력이 그대로 미쳐가지고 501호 전체를 갖다가 건물 토지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무자 집주인이 다른 말로 하면 전세권 설정무자가 전세보증 반환하지 않을 때. 그러나 우리가 보면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같이 주택 일부에 설정된 3층 전체의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 토지의 전세권 효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1층, 2층에도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3층에만 미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서 본안송을 통해서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든가 아니면 법원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그 집행권을 갖고 결정문을 갖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제가 넘어가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방법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의 전세권 경매 신청 방법은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같이 집합 건물에 대해 설정된 전세권은 건물과 토지 전체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고 이것이 최선순위인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단독 다가구주택가에 설정된 전세권 같은 경우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을 얻어야 되는데 전세보증 반환 채권을 갖고 지급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또는 이제 전세보증 반환 채권을 갖고 본안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집행권을 갖고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이러한 경우는 최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해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그리고 대항 요건과 함께 갖추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바쁘네, 바빠. 어쨌든 이게 순간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려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집합 건물 전세권,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 전세권이냐? 이번에는 단독주택, 주택과 같이 일반적인 독립건물. 일반적인 독립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분리 매각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독립건물. 건물에서 주택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 전세권일 때는 첫 번째 이 사례부터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그 1순위로 2015년 1월 10일 날 전세권 등기가 설정이 됐다. 등기가. 그리고 2016년 1월 20일 날 국민은행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이랬을 때 이 선수 그리고 다른 그 이후에 가압류도 있고 그리고 세금 압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강제 경매가
이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 이러한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누가 경냐? 이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 못 얻어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이랬을 때 이 전세권자 또는 이 세금 압류가 공매, 공고, 등기를 해서 공매가 진행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경매든 공매든 진행이 됐을 때 이 선수 전세권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대항력을 포기하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대항력을 주장하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고 대항력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선순위라고 해도 소멸되는 거죠. 그냥 소멸.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 제3자의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대항력을 주장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거고 또 이 전세권 등기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는 거지. 경매를.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아파트 전세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순위로 배당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 이후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정기일이 빨라서 이거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면 미배당금이 생기죠. 이럴 때는 소멸됩니다. 이렇게 민법상 전세권 등기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게 하면 소멸되는 권리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주택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은 이 아파트 전세권처럼 아파트나 아파트 대지 지분까지 대지 사용까지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택이 3층인데 1층, 2층인데 3층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이러한 경우는 전세보증 반환 채권을 갖고 본안서를 통해서 집행권을 얻든가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문 갖고 경매를 신청을 했던 우선 변제권은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고 땅에는 미치지 못하죠. 3층의 전세권 전체 설정했다도 이 건물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게 되죠. 그래도 미배당금이 생긴다.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이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이 1층, 2층 토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말소기준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어쨌든 이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만 설정한 상태에서 경매를 본인이 신청을 했던 또는 제3자의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무조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와 같은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전액 배당을 받을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세금 조세채권 때문에 미배당금이 생겨서 억울한 일이 생기죠. 그래도 소멸되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상가주택에서 1층에 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는 주택 일부에 상가주택 일부에 설정된 전세보증 1억이었는데 1순위였습니다. 그냥 대항력만 주장했으면 낙찰자가 전액 그 보상을 해줄 건데 그걸 갖다가 배당 요구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2천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을 손해보게 된 거죠. 8천. 이렇게 하면 8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애꿎은 본인한테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써먹는 방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렇게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대항력권까지 같이 함께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 좀 간단히 한번 좀. 이와 같이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 효력을 미치고, 이게 주택 일부에 설정된 이 일부 전세권 같은 경우는 건물 일부에만 효력이 미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 같은 전세권 같은 경우와 1순위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등기가 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건재당이 설정이 되고, 이 건재당 이후에
주임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도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리고 거주도 하는 거죠. 이게 대항 요건이잖아요.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하면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이때 날짜가 5월 1일 날 했고 6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7월 1일 날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면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 대항 요구를 주장하면 되는데 배당 요구했다. 미배당금 생겨도 이거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멸되죠. 이것도 말소기준권 이유니까.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근저당이 6월 1일 날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1일 날 대항 요건을 갖추고 8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신청이 됐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경매로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러한 아파트 1순위의 전세권 등기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가 자기의 말소기준 권리에서 자기의 임차권은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죠. 왜냐면 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 선순위 전세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까지 소멸시킴으로 인해서 전세권자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순위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후순위로 전입신고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 요건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확정일자는 전세권 등기 날짜를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이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은 이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임차권으로서 그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 갖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것만 배당 요구할 수도 있죠. 실무에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갖고 배당 요구를 하고 이거는 대항 요구를 주장할 필요가 있죠. 어차피 배당금을 전액 받는다 그러면 미배당금 낙찰자 받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중에 미배당금 생겨도 낙찰자가 돈을 지급하자면 이거로 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단독주택 주택 일부의 설정 3층대 전세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전세권만 설정했다. 그러면 이 전세권으로 해가지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고 토지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전세보증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택 일배 설정,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이 주택 일배 설정된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택임대차법에서 숟가락 하나만 더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하러 갈 때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면 별로 그게 뭐 음식장만 별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그냥 가지 말고 밥 먹고 가. 총각 그냥 가지 말고 밥 하나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뭐가 부담이 돼? 있는 밥상에 있는 반찬에 숟가락 하나만 올리고 밥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괜찮아 먹고 가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만 전세권자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올리면 민법 303조에 의한 이 용익물권으로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용익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주택임대차보호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하고 전세권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특히 단독주택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전세권 등기 날짜를 전세권 설정계약서에 등기관이 접수인을 찍죠.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서 쓸 때의 그 계약서하고 전세권 설정계약서가 다르더라도 그것이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확정일자를 인정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로는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는 겁니다. 무조건 소멸돼. 그렇지만 이거는 미배당금 생기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거 두 중에 어떤 걸 하나만 요구하면 이거를 배당 요구를 하면 이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경매도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항력과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방법과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특히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전세권만 등기됐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다든가 또는
제3자의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는 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